그 표준화 과정 설명하겠습니다. 정규 분포화 시키는 것까지는 이해됐지. 뭐 이해할 게 없어. 그냥 어떤 이제 알려져 있는 함수에다가 뭔가 집어넣으면 그게 막 바뀐다. 바뀌어서 그냥 튀어나오는데 그 튀어나올 때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 이해됐지? 얘를 한 번 더 변환하는 겁니다. 걔를 갖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건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환을 시킬 때,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갖는 특징 자체가요. 가운데 항상 뭐가 놓이게끔 되어 있어요? 평균이 항상 놓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를 갖다 변환시키는 건데 두 가지 단계로 이제 변환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얘도 좀 그래프가 좀 3개 정도 그려져야 돼요. 옆으로 이제 느려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동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x축 평행 이동을 시키는데, 자, x축 평행 이동 시킬 때 x축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 시킵니다. 마이너스 n만큼 자 평행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n만큼 간다는 건 왼쪽으로 n만큼 간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 평균이 어디로 바뀌죠? 0으로 바뀌겠죠? 이해됐나 지금 이거? 평균이 0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프 모양은 안 바뀐 상태에서 이 평균값 자체가 0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훅 시키는 겁니다. 됐지? 당연히 모든 별량들 요 사이에 있는 모든 별량들의 값이 다 똑같이 n만큼 뒤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평균도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변환입니다. 근데 이제 변환을 시킬 때 당연히 생각을 해봐. 이게 평행이동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신다고 치면은 이해가 조금 쉽죠. 여기까지는. 자, 이 면적이 왼쪽으로 똑같이 n만큼 이동한 거라서 여기를 x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똑같이 이동된 요 부분이 자 면적이 지금 안 바뀐다는 거 이해됐나? 평행 이동을 시키더라도 면적이 바뀌진 않죠? 이해됐죠? 대신에 여기가 x-m으로 바뀔 거예요. 이해됐죠? m칸 이동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자, 이 첫 번째 부분하고 이 두 번째 부분이 뭐가 동일하다? 역시나 면적 자체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 어려워요. 그냥 왼쪽으로 옮긴 거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볼까요? m칸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현재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이 0으로 바뀌었고요. 표준 편차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떠올려야 돼. 이해됐나? 앞에 이 조작 자체가 뭔가 변환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별량을 A배 했다가 B를 더한다 이런 뜻이겠지. 이해됐지? 지금은 X에다가 무언가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는 건 안 했지. 근데 더하거나 빼는 거는 표준편차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안 주죠. 그러니까 표준편차 변화는 없습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시그마 제곱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한 번 변환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를 한 번 더 변환을 할 건데 각 별량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나누는데 뭐로 나누냐면 표준편차로 나눠. 독특하죠? 표준편차로 나눕니다. 표준편차로 나누면 그 별량들을 표준편차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래프가 살짝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프 모양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데 이거의 의미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의 의미 자체는 그래프를 늘리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당연히 이제 이 모양보다 원래 더 솟았던 애는 나눔으로써 줄이는 거고요. 얘보다 더 뭉툭했던 그림은 나눔으로써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의 모양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각 별량들을 시그마로 나눈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 좋나? 시그마 분의 1을 곱했다라고 이해도 좋나? 예, 이해됐죠? 시그마 분의 1을 곱했다라고 이해도 좋죠. 그럼 이거의 시그마는 뭐냐 이거? 평균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0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로 바뀌냐면 평균 0인데 여기가 이제 뭐로 바뀌냐 이거야. 표준 편차가. 이해됐지? 근데 이거죠. 별량들에다가 시그마로 나눈 거죠. 이해됐죠? 근데 이거는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간다? 절대값에 시그마 x죠. 이거 아니겠어요? 이해됐죠? 근데 기존의 시그마의 시그마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된다는 거 이해됐나? 그죠? 그럼 뭐로 가? 1이죠? 이해한 거 아니에요? 또 필기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표준 편차가 1로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또는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자, 변환 과정 정확하게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한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별량도 뭔가 나눠지면서 똑같이 뭔가 바뀌겠죠. 그죠? 따로 뭐 평행 이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늘려졌다 줄여졌다 해서 모양이 바뀌는 거야. 그치? 근데 모양이 바뀌는 대신 뭐는 바뀌면 안 된다. 면적이 바뀌면 안 된다. 근데 봐봐라. 이해를 해. 이해를. 면적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늘려지거나 줄여진다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그죠? 면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린 거는 이 뭉툭했던 게 살짝 들어간 거 보이나? 이건 줄인다를 표현한 거죠. 이해됐죠? 근데 줄여지면서 뭐가 바뀌냐면 이 높이 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지? 근데 면적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얘보다는 조금 더 뚱뚱하게 나오겠죠. 이해됐지? 면적 값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로 표현이 될 거란 뜻이야. 됐죠? 여전히 핵심은 뭐냐면 얘랑 얘가 면적이 바뀌지 않는다. 면적이 동일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대신에 여기가 바뀐다는 거 이해됐나? 여기가 조금 이 면적이 아까 동일해. 면적이 유지되게끔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야. 이 위아래로. 됐지?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우리가 시그마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암기해야 될 게 생겼어요. 이거 외우세요. 표준화 변수 Z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이름이 표준화 변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너네들 잘 보세요. 확률 변수 X를요. 표준화 공식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암기해야.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는 것 자체가 변수 자체를 표준화 시키는 과정인데 그 표준화 시킬 때 쓰는 공식이 얘입니다. 알겠죠? 외워야 돼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기. 됐지?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될 거 이거밖에 없다. 알겠지? 암기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집단의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드렸던 것에 자, 여기다 좀 쓸게요. 두 집단을 비교해보겠습니다. A 집단 있고 B 집단 있어요. 자, 3번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두 집단의 비교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집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집단은 이렇게 합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둘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이제 90점 맞으네. 진짜 한번 비교해보자. 여기서 80점 맞으네.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이걸 한번 비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쓸 때 표준정규 분포화 시켜서 이제 비교를 하면 집단이 다르더라도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정규 분포도 표준화 시키면 표준정규 분포 위에 올라가겠죠. 얘도 표준화 시키면 표준정규 분포 올라가겠죠. 그럼 두 분포가 같은 표준 분포 안에서 그 위치가 비교가 될 거란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 그럼 잘 보십시오. 자,
분포 두 가지를 갖다 그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거야. A 집단이 있을 거고, A 집단이 있을 거고, 자 B 집단이 있을 거예요. 이해됐지? 당연히 평균과 표준 편차가 둘 다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평균이 80이었고요. 두 번째는 평균이 60이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가 지금 20이고 얘는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분산이 100이고 얘는 분산이 400이야. 이해됐지? 누가 더 고른 분포인가? A가 더 고른 분포라는 거 이해됐지? 표준 편차가 더 작으니까요. 이해됐지? 얘가 더 고른 분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80점 앞에 90점이 있을 거고, 그지? 얘 60점 앞에 80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런데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는 이 분포 안에서는 비교를 못 하잖아. 그지? 누가 더 잘했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둘 다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 안에서 비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이제 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저 별량 값이 90이죠? 여긴 별량 값이 80이죠? 됐나? 별량 값을 표준화 시킵니다. 근데 표준화 공식이 뭐였냐면 뭘 빼요? 이건 니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계산이야. 뭘 빼지? 평균을 빼. 그 다음에 뭐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됐지? 이렇게 해서 표준화 시키면 돼요. 그럼 표준화되면 값이 얼마 나오나? 1 나오죠? 두 번째, 얘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럼 얘도 지금 값이 얼마가 나오나? 오케이. 얘도 1 나온다는 거 이해됐나? 그럼 둘 중에 누가 잘한 겁니까? 똑같아. 이해됐지? 똑같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얘가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해됐지? 여기 평균이 0이야. 됐어? 90점도 1에 놓이게 되고요. 저 밑에 B집단에서 80점 맞은 애도 1에 놓이게 됩니다. 이해됐죠? 이 1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실력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둘은 같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이해도 좋아. 됐지? 이렇게 해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너네 이거 표준 정규 분포는 당연히 뭐라 그랬냐면, 잘 봐요. 평균이 0이고 당연히 표준 편차가 1입니다. 됐죠? 이거 너네 아까 이거 기억나나? 이 1이라는 수치가 뭐냐면 여기서 n 플러스 시그마가 1이라는 수치야. 여기가 변곡이야, 변곡. 이해됐지? 그럼 여기가 변곡일 때 이 넓이 기억나나? 0.3413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여긴 뭐겠어요? 0.5에서 뭘 뺍니까? 이 절반이 0.5잖아요? 뭘 뺍니까? 이 부분을 빼면 나오는 수치죠. 그래서 0.3413을 빼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0.158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상위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15.8%니까 약 16%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상위. 이해됐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됐지? 보통은 성적 분포. 용민아. 보통은 성적 분포에서 성적 비교하실 때 지금 요거 사용합니다. 이해되지? 괜찮나 지금 하고 있는 거? 표준화 과정을 이해하면 돼. 너네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하고 표준화 해가지고 어디에 올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면적 구하기. 끝. 그렇게 나와 문제가. 알겠나? 그 정도 느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문제 볼게요. 이거 이제 문제 푸는 거 잘 봐라. 우리가 주로 다루는 주 컨텐츠다. 알겠지? 자, 뒤쪽에 넘기시면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풀게요. 12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들 이제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알겠지? 여기는 보통 풀이 과정이 크게 다르진 않아. 밑에 있는 문제. 알겠지? 대신에 밑에 있는 풀이 과정 애들아 주저리 써 있는 거 이해되나? 이거 지금 이걸 주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죠? 이 과정은 너네들한테 당연히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책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걸 좀 개발 좀 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알겠지? 떼돈을 벌 겁니다. 이해됐나? 그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저리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수업 때 그냥 이해하면 된다. 알겠지? 그럼 잘 봐.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냥 이거는 풀이 과정 중에 그냥 표현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x가 지금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군.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표는 따로 체크 안 하겠습니다. 다음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질문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이냐면, 자, 확률 변수 x가 8 이상. 자, 몇 이하입니까? 14 이하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너네들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무슨 표냐면 표준 정규분포표야. 알겠지? 오른쪽에 표가 표준 정규분포표야. 그냥 정규분포표가 아니고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불러요. 됐나? 그렇지? 그럼 잘 봐. 현재 얘는 표준화 변수가 아니죠. 그냥 확률 변수잖아. 이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분포표로 보고 계산을 하려면 이 확률 변수 x를 표준화 변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뭐 한다? 아까 표준화 이 변화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 확률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갑니다. 8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변화시켜 주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아,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는 정규분포표에서 평균 지금 10이지. 너네들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했죠? 그 주저리가 그림이야, 그냥. 알겠지? 자, 뭐 구하라는 게 문제냐면 평균이 10인데 8부터 14를 구하래요. 그럼 그거 뭐냐면 여기가 8이고, 됐지? 14는 10으로부터 4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12일 거고 여기가 14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면적이 곧 확률이니까 이 면적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시면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넓이들이. 이해됐죠? 그래서 표준화합니다. 알겠죠? 기존에 8이었고요. 이해됐죠? 여긴 기존에 x였고요. 여긴 기존에 14였습니다. 됐죠? 각각을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뭘 빼죠? 평균을 뺍니다. 평균 빼시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2로 나눠요. 이렇게. 됐지? 여기 마찬가지. 2로 나눠요. 됐나? 그럼 어떻게 바뀌어? 자, 불러봐. 자, 이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z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지? 표준화 변수 z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요? 2대죠.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녀석의 분포 상황은요, 이거 이제 표준 정규화된 거 맞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가운데가 0입니다. 표준 편차 1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거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 그리고 2. 뭔 소린지 이해됐냐 이거? 여기 구하라는 거지? 여기. 됐나? 그럼 잘 보십시오.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0부터 z값이 여기가 1일 때는 이 값이 0.3413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여기가 2일 때는요. 0.477이라고 돼 있어요. 괜찮나? 세 번째 건 필요가 없어. 왜지? 나는 이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면적은 왼쪽에 이 노란색 부분과 오케이? 오른쪽에 이 주황색 부분의 합이야. 이해됐죠? 근데 왼쪽에 얘는 어떻게 구해? 대칭성으로 가서 0부터 1까지로 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이 노란색 부분은 얼마 됐어? 0.3413이겠죠. 뭐 하는지 알겠지 지금 이거? 이거 쉽다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0부터 2까지잖아요. 0부터 2까지 확률이잖아요. 0부터 2까지 확률이니까 얘를 갖다 쓰시면 되잖아요. 0.477입니다. 여기. 그럼 정답은 얘네 둘의 합이잖아요. 얘랑 얘랑 더 하시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 이 짓을 하자는 거야 여기가. 알겠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잉? 됐어? 제가 왜 주저리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식으로 표현한 건 진짜 주저리에 가까워요. 알겠죠? 그냥 그림으로 갖다가 원하는 모양 확인하시고 면적 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끝이에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너네 이 부분을 약간 복잡하게 준다. 알겠지? 근데 약간 복잡한 그 약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표현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가 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2-1 문제 중에서
이 두 번째 문제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절대값 x-20 그리고 1.5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 풀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약간 복잡하게 줘. 약간. 알겠지? 또는 지난 시간에 했었지. 2차 방정식 형태로 주는 거 이해되셨죠? 그렇게도 줄 수 있다. 그런데 2차 방정식 형태로 주는 것은 명백하게 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 형태로 주는 것은 이상 확률 변수에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2차 부등식이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쪽을 2차 부등식 형태로 줄 때가 있다는 거. 이해되지? 2차 부등식 형태로 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어떤 2차 부등식의 해 형태를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됐죠? 이래서 이 부분을 약간 복잡하게 줍니다. 이해됐나? 넘겨. 진짜 쉽죠? 이해만 하면 돼요. 사실 핵심적인 문제 풀이 때 사용하는 강의는 20분도 안 했어. 알겠지? 마지막에 이 표준화된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앞에 이 부분을 깐 이유는 이해를 하라고. 알겠지? 지금 뭐 하자는 건지를 이해하고 풀라고. 알겠나? 자, 거기 볼게요. 3번. 문장제 문제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이 60이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여기까지 문제 읽으셨죠? 여기까지 문제 읽으셨으면 자, 지금 현재 몸무게가 53kg 이하인 학생의 전체 몇 퍼센트니 이걸 물어봤죠. 근데 확률 변수 x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 학생들의 몸무게를 뜻합니다. 알겠죠? 학생들의 몸무게가 확률 변수 x입니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 평균이 62,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림 형태로 이해하자면 자, 정규 분포가 있을 것이고 가운데 평균 62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이해됐나? 자, 그 상태에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몸무게가 53kg 이하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야? 이렇게 물어봤지? 알겠지? 그럼 구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야? 구하고 싶은 건 몸무게 자체가 몇 킬로 이하죠? 53kg 이하죠? 이거 구하고 싶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알겠죠? 몇 퍼센트야? 확률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결국엔. 그럼 뭐 합니까? 라고 따졌을 때 정규화 시킵니다. 표준 정규화 시켜요. 표준화 시키면 P에 여기 표준화 변수 Z로 바뀌겠죠. 여기는 이렇게 하겠죠. 53에서 평균 뺍니다. 평균 얼마예요? 62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됐나? 그럼 여기 위에 분자쪽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9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9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X가 마이너스 6분의 9니까 2분의 3이야. 이해됐나? 1.5란 뜻이야. 이해됐지? 됐어?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 구하라는 거예요? 얘가 바뀌었죠? 표준화 시키면 얘가 바뀌죠? 얘가 뭐로 바뀌어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뀐다고요. 그럼 여기서 얘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뭘 구하라는 문제야? 마이너스 1.5 이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5는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1.5 아닙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죠. 그 이하 부분을 원하는 거니까 이거 던진 거 아니야? 이거 왜 날라갔어? 마이너스 1.5 이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면적이 얼마니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지? 됐나? 여기 정규 분포표 봅니다. 여기 단서 조합으로 이제 달아놨죠. 뭐라고 돼 있어요? 0부터 1.5까지는 뭐로 써라? 0.433이. 그럼 당연히 얘의 뜻은 뭐겠어요? 0부터 1.5까지 이 면적이 지금 현재 얘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 주황색 부분은 빨간색 부분하고 정확하게 대칭적인 거 이해됐나? 그럼 뭐겠어? 얼마겠어? 0.5에서 뭘 뺍니까? 0.4. 그렇죠. 0.4332를 뺀 게 정답일 겁니다. 이해됐지? 흐름 알겠나 이거?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지? 주저리 식으로 쓰지 마시고 그림으로 그냥 푸세요. 알겠죠? 됐지? 여기까지. 야 그리고요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이거 나오지? 맞아? 이거 계산하면 0.668 나오죠? 나도 0.0668 나오죠? 됐죠? 네?
얘들아 퍼센트는 백분율이잖아. 퍼센트는 이 나온 수치에다가 100을 곱하는 게 퍼센트야. 알겠지? 그래서 6.68%라고 적어야 돼. 니네 백분율은 초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봐봐. 5분의 1이지. 뭐랑 같은 거야? 20%랑 같은 거지. 이해됐나? 100을 곱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백분율입니다. 넘길게요. 할만하시죠? 별다른 게 아니야. 계산 방식은 늘 똑같아. 늘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문제 상황이 복잡해진다. 알겠지? 함수가 복잡해지고 문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단서 조항이 복잡해지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그런 패턴들은 기출 문제를 뭐 한 3개월 정도만 쭉 풀어보시면 감이 옵니다. 알겠지? 자꾸 반복되는 게 이제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자, 대표용 5번 맞나요? 지금 한 장 넘어갔죠? 아닌가? 4번 보겠습니다. 4번. 하나 건너뛸 뻔했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400명의 수학 점수는 평균 72점, 표준 편차가 10점. 자, 그럼 현재 평균 변수가 이제 따르는 이제 정규분포 자체가요. 자, 400명인데 평균이 72입니다. 평균이 72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점, 10의 제곱이겠지 분산은. 이걸 따른다. 자,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자. 자, 90점 이상인 학생. 그럼 뭘 구하면 돼요? 90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목적은 자, P가 X가 90 이상인 거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정규화 바로 할게요. 자, Z가 자, 90 마이너스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얼마죠, 지금? 5분의 자, 여기 8이죠. 그러니까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라는 거 이해됩니까? 5분의 4라는 거 이해됩니까? 5분의 3은 0.8인 거 이해되시죠? 여기가 0.8이야. 그치? 그러면 표준정규분포표 안에서는 자, 가운데가 0일 때 0.8이라는 거는 0.8 이상이죠, 지금? 어디죠? 죄송합니다. 10분의 8이요.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10분의 18이니까 1.8이죠? 이러면 안 돼. 여기가 1.8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나? 그럼 1.8 이상이니까 면적이 여기를 원하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 확률 어떻게 구하죠? 단서 조항 보시면 돼요. 0부터 1.8 무슨 얘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 0.46. 그러면 원하는 흰색 부분은 얼마? 0.04. 4%네? 그지? 근데 전체 몇 명? 400명 중에 4%. 몇 명이지? 4 곱하기 4랑 같죠? 16명. 1등급 컷이 16명. 400명 정원인데 1등급 컷 16명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너네 5등급제잖아. 5등급제로 바뀌면은 이제 11%인가 10%까지가 1등급. 뭐 하는지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넘길게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넘기겠습니다. 자, 대표용 5번 볼게요. 자, 모집 정원이 잘 봐. 알겠지? 자, 모집 정원이 160명이야. 나 160명 뽑고 싶다 이거야. 너네 나중에 결국 이 중에 누군가는 국가고시 볼 거잖아요. 맞죠?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사람 인생이 모르는 거야. 알겠지? 뭐 갑자기 뭐 나 경찰 하고 싶어요. 뭐 경찰대 시험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나 선생이나 좀 할까? 임용고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런 겁니다. 국가고시 같은 걸 볼 때요. 모집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모집 정원 보통 이제 이렇게 돼요. 보통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은 대부분 면접이고요. 보통 1차 시험을 필기 시험으로 보는데 보통 1차 시험을 볼 때 이걸 뽑을 때 2배수로 뽑아. 2배수로 뽑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나는 이번에 시험 보고 30명을 갖다 모집하고 싶어. 그럼 1차 때 몇 명 뽑죠? 60명을 뽑은 다음에 2차 때 30명 절반 떨구는 겁니다. 이해됐나?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 정원이 160명이야. 나 160명에서 딱 커트라인 딱 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어느 대학에 입학 시험에서 1000명이 응시했대. 그럼 1000명이 응시한 모든 점수를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쭉 나열하면 정규분포가 나오겠죠? 그 중에 모집 정원이 160명이라는 거는 1000명 중에 160명이죠. 몇 퍼센트죠? 상위? 16%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16%에서 끊겠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 점수가 몇 점이니?
합격 커트라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걸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봅시다.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이죠. 그러면 현재 자, 정규 분포는 평균이 70점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5점입니다. 얘를 따라가는 거 맞을까요? 그럼 넌 뭘 구하는 게 문제죠? 지금 현재? 잘 보세요. 합격자 최저 점수가 만약에 X점이라고 하자.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지. 너의 목적은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이해됐지? 그럼 뭘 구하는 게 문제야? 잘 봐주십시오. 자, 점수가 합격 최저니까 X점 이상인 애들만 합격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나? 이럴 확률이 표준화가 돼버리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이해됐나? 이해됐나? 그죠? 근데 보세요. 표준정규 분포에서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0부터 1까지가 0.34라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1 딱 끊으면 이 넓이가 지금 0.34라는 거야. 그러면 이 넓이가 몇이란 얘기야? 0.16이란 소리겠죠. 0.16이 몇 퍼센트야? 이게 16%인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겠죠? 그럼 얘로부터 x값 도출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조잡하게 풀지 말자. 알겠지? 그럼 이제 얘가 1이라는 거는 위에가 15면 되기 때문에 x가 8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이 85점이에요. 이해됐죠? 문제 상황 이해됐니?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꿰지 못하면 문제가 변형됐을 때 뭐 말하는 건지 모른다. 알겠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대표 유형 6번 볼게요. 생각보다 안 어렵다. 그지?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 딱 풀어보니까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갑자기 이항분포 나와요. 이거 얘기 안 했어. 자,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프린트 컨셉 4번이고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근데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거 큰 수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이야. 알겠지? 자, 이거 큰 수의 법칙인데, 자, 그래프 하나 그려놓겠다. 지난번에 큰 수의 법칙에서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갔던 거 하나 기억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행횟수를 계속 높이는 거죠. 이해됐지? 시행횟수를 계속 높여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몇 이상이 딱 넘게 되면 일정 이상 넘게 되면 모양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얘가 뜻하는 게 정규분포라고 했지. 이해됐나?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늘어나면 그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큰 수의 법칙이에요. 이해됐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항분포는 시행횟수, 이거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항분포라는 것 자체는요, 알려져 있는 사실이야. 알겠지? 자, 시행횟수가 자, 크면 클수록 그 분포의 모양새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말은 아니야. 알겠지? 근데 정규 분포랑 비슷해진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근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자, 그래서 거기 2번이 조금 핵심입니다. NP 중에서 이 N 값이 커지면 이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여기가 NP, 여기가 NPQ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의미 뭔지 아시죠? 이항분포에서 NP가 뭐였지? 평균. 알겠지? 너는 이런 공식들 개념 모르시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NP가 의미하는 거 평균. 이항분포에서 NP. 그러니까 NPQ가 분산이지. 그래서 여기 분산 들어가죠. 얘는 분산.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근데 보통 너네들 좀 애매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래서 시행횟수가
크면 클수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몇 번이 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 알겠지? 뭐 대충 30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지? 애매하게 안 나온다. 알겠지? 뭐 25분 던졌다고 이렇게 안 나와요. 알겠죠? 대충 30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나? 애매하게 안 나와. 시험에 나올 때는 100번 막 이렇게 나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교과서에서 표현하시기는 자 이거 적지마. M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일 때 충분히 큰 걸로 인지한다는데 뭐 이딴 걸 왜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30 이상 정도로 보시면 돼. 알겠지? 30 이상 정도. 애매한 거 안 나온다 그랬다. 알겠지? 무조건 N은 크게 줘요. 그러면 무조건 이항 분포는 이제 정규 분포화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대표 유형 6번이고요. 오늘 시간 좀 많이 남겠다. 문제 풀면. 자, 거기 대표 유형 6번의 제목이 뭐냐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입니다.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가 커지면 정규 분포화가 됩니다. 알겠죠? 근사적으로. 자, 그런데 너는 여기 조금 필기할 게 있다. 알겠지?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 착각하지 말자고. 알겠지? 이거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 그러면 이항 분포가 시행 횟수가 커지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항 분포는 결국엔 그냥 시행 횟수가 크면 그냥 정규 분포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데 똑같은 건 아니라고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근사적으로는 따라간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확률을 계산할 때 정확한 계산입니까? 근사적 계산입니까? 라고 따졌을 때는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 이해됐지? 이해됐나? 개념적으로 정확한 값이 뭔지까지 정리하자고. 알겠지? 자, 간다. 자, 확률함수 x가 다음에 이항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돼 있어. 이항 분포를 줬는데요. 지금 보면 64 그리고 2분의 1이 있죠? 됐죠? 자, 평균은 얼마겠어요? 일단 64지. 충분히 큰 수라고 인지해. 알겠지? 그럼 얘는 결국에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 평균 넣어야 되거든요. NP예요. 얼마예요? 32 NPQ. 근데 P가 2분의 1이니까 Q도 2분의 1이지. NPQ 얼마예요? 16이죠. 보통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표준 편차 4. 됐지? 얘를 따라갑니다. 근사적으로. 알겠지? 비슷하게. 옛날 정확하진 않아. 자, 그래서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게 취지야. 알겠나? 그럼 잘 봐요. 자, 이걸 구하라는 건데 이거 구하는 거는 직전에 풀었죠? 우리가? 이게 쉽습니다 이제. 알겠죠? 표준화하겠습니다. 같은 말이 뭐냐면 자, 28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4인데 표준 편차 나누면 마이너스 1이에요. 뭐 하는지 알겠지? 40에서 32 빼면 8인데 4로 나누면 2예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건 결국에 표준 정규분포 안에서 가운데가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하라는 거겠죠? 이건 면적 구하라는 거겠죠?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구하는 방식이 0부터 1까지랑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정답을 갖다 구하시면 정답은 0.34138에다가 더하기 0부터 2까지의 면적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0.4772를 갖다가 더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랑 정답이 똑같네요. 그죠? 그럼 정답이 0.8185가 나오는데 이 확률이 정확한 값은 아니야. 이해됐지? 근사적이니까. 그럼 정확하게는 어떻게 구합니까? 알겠지? 그거 설명하자. 이거 정확하게는 정규분포 아니고 이항분포죠. 됐죠? 이항분포죠? 됐습니까?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기억납니까?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시행횟수 64번 X. 됐지? 그 다음에 확률 2분의 1이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됐나? 이항분포.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그럼 x가 3일 때지.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고 계산한 게 확률이지. 이해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죠. 이해됐나? 얘지? 그러면 잘 봐. 28부터 40은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x가 28일 때, x가 29일 때, x가 30일 때 어디까지? 40일 때 더하라는 거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실제로 이건 근사치고요. 이건 근사값이고
오케이? 그러면 정확한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시그마. 됐지?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합은 시그마로 표현됩니다. 됐어요? 정확하게 값은 R이 몇부터 몇까지냐면 지금 변수가 28부터 40까지 변하는 거기 때문에 R이 28부터 40까지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64, 요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64에 변수 R로 바꿨어요, 제가. 2분의 1에 64, 2분의 1에 64 빼기 X. R. 이걸 갖다가 계산하는 게 정확한 값이야. 이해됐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야, 이거 계산 언제 해? 이해됐지? 비슷한 값을 빠르게 추론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런 겁니다. 이해됐나? 이게 정확한 값이야. 이걸 계산하면 정확한 값이 도출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느리고 정확하지만 이게 너무 느려. 조금 빠르지만 이거는 정확한 값은 아니야. 됐지? 대략적인 것을 확인할 때 이게 조금 유용하겠죠. 이해됐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들. 됐죠? 여기까지만 적어놓을까? 근사치는 수학적으로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근사 비슷하다. 0.8185 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계산하시면.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차이 뭐 이런 거 다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나? 자, 넘길게.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 풀고 그냥 끝냅시다. 알겠죠? 오늘 과제 하나 있는데 과제 나눠드리고 끝낼게요. 그냥. 알겠지? 자, 유형 7번 볼게요. 자, 이제 문장제 문제입니다.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거기 끊어. 한 개의 주사위를 100번 던질 때 끊어. 슬래시. 끊었어? 거기다 이렇게 써놔. 무슨 시에? 독립시. 지금 뭐 하는지 알겠나? 니네가 지금 이걸 독립시인 걸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지? 자, 한 개 주사위를 100번 던진다. 100번 던지는 거예요. 독립시행이죠. 일단. 그 다음에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까지 밑줄. 밑줄 쳤죠? 그게 확률 변수 X입니다. 됐죠? 뭐라고 쓰면 돼요? 출현 횟수죠. 뭐 하는지 알겠지? 스스로 판단해라. 알겠지? 문제 읽고. 알겠어? 네가 이항분포인지 뭔지 알고 푸는 게 아니야. 문제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출현 횟수죠?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본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항분포 따른다. 이해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까요? 현재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가 100번이고요. 자, 출현 횟수 계산해 볼게요.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4의 약수는 1하고 2하고 4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6개 중에 3개겠네요. 그럼 확률이 얼마일까요? 2분의 1이겠죠? 됐죠? 여기까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시행 횟수가 현재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는 뭘 따라갈 수 있다? 정규분포를 따라갈 수 있다야. 평균은 NP입니다. 그래서 평균 50 나오겠죠? 그 다음 분산은 NPQ예요. 25 나오겠죠? 5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흐름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 다 관통되나? 오케이. 여기가 최종적이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횟수가 50회 이상 60회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판단 잘해, 얘들아. 밑에 단서 조항이 없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나? 근사적으로 구하란 말이 아니야. 단서 조항이 없으면. 그럼 밑에 단서 조항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표준정규 분포표를 줬다라는 거 이해됐나? 이러면 근사적으로 구하라는 말이야. 이것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항분포로 풀지 않고 이걸 근사적으로 정규분포화 시켜서 풉니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뭘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50회 이상 60회. 문제는 이거네요. 50회 이상. 자, 60회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래. 이거 구하래. 표준화 시킬게요. 자, 바로 갑니다. 평균이 지금 얼마지? 50이지. 여기 0이지. 됐나? 50에서 50 빼면 그냥 0이니까. 됐지?
두 번째, 60에서 50 빼면 10이죠? 10을 5로 나누면 2 되는 거 이해됐나? 여기 이렇게. 그렇지. 정답이 0.477. 야,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 알겠지? 확률 계산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조금 약간 좀 어렵게 나와요. 알겠지? 할만한가? 알겠지? 애매하게 이상한 공식 같은 공식 따위를 외우지 마시고, 알겠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인데, 오늘 일단 과제 일단 나갈 거고요. 50분에 끝낼게요. 알겠죠? 50분에 끝내겠습니다. 정리 오늘 강의했던 거 정리 한번 하세요. 여기까지고, 잠깐 들어라. 아직 안 끝났어. 그 통계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정리 한 번만 할게. 그렇지. 다음 주가 이제 최종적인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정리 한 번 할게요. 통계 단원 들어와서는 이제 배웠던 거 떠올리시면 이거예요. 이상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 이렇게 나눴죠. 그죠? 이상 확률 변수는 결국에는 이제 그 일종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분포 자체는 이항 분포를 배우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일단 정규 분포화 시켜서 정규 분포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확률 계산 구하는 방식 자체의 차이점, 메커니즘 이해됐나? 이항 분포는 얘가 확률 질량 함수야. 알겠지? 이게 이렇게 생긴 놈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1차 함수처럼 주어져. 아까 세 가지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지? 첫 번째 0 이상이어야 돼. 두 번째 전면적 무조건 1이어야 돼. 세 번째 확률이고 면적. 됐지?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라고. 알겠지? 흐름들이 기억이 나죠? 됐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구한 게 문제입니다. 관계는 뭐였죠? 정리하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나와. 얘가 시행횟수가 커지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이해됐죠? 이게 이제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괜찮을까? 그럼 그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어떤 통계적인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통계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통계적인 이론은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이걸 조사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6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하고 싶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근데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하죠. 이걸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다음 주에 용어 정리할 거야. 알겠지? 뭐 예를 들자면 이거야.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뭐 대통령 지지율을 갖다가 좀 측정해 보겠다? 맞아? 그러면 전 국민을 다 조사합니까? 안 하죠. 보통 몇 명 하면 500명 정도 해요. 500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나 뭐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 500명 딱 물어보고 그 500명에 대한 통계치를 내. 오케이?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 이 500명의 자료를 통해서 500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확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려면 그냥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조사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를 조사하게 되죠. 그걸 표본조사라고 불러. 일부를 조사하는 것을. 그래서 일부를 조사해서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근거를 추정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표는 이겁니다. 야, 내가 500명을 조사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승렬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아 보여. 승렬이. 알겠지? 아씨, 이거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 돼. 동우가 대통령이 되면 좋아 보여.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믿을 확률이 한 95% 정도 돼. 근데 5%는 거짓말이야. 근데 95%는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추정입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뭘 추정하는 거냐면 평균 추정이에요. 평균 추정. 알겠지? 평균적으로 대표값이잖아요. 평균적으로 이렇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통계적 추정하는 단원이 그거 하는 단원이에요. 내가 일부를 조사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전체에 대한 평균은 60에서 70점 사이에 올 것 같아. 근데 그럴 확률이 95%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통계적 추정입니다.
이해됐나? 취지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 얘기부터 다시 출발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강의가 마지막 강의예요. 통계적 추정. 알겠지? 통계적 추정이 좀 어렵다. 니네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한다. 알겠지? 좀 어려워. 용어들도 많고 해가지고. 알겠지? 됐어요? 뭐 요 정도로 오늘 이제 강의는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배웠던 거 잘 떠올리시고 복습 많이 하십시오. 오늘 과제가 있어요. 오늘 16문제 추려왔고 교재에도 문제 있다. 교재 문제도 좀 풀어라. 알겠지? 그리고 바로바로 해 그냥. 알겠지? 너네 그 요즘 시험 대비라서 좀 바쁘신데 바로바로 하시고 교재는 131쪽까지 문제 쭉 푸시면 되고요. 잘 안 풀리면 답지 봐. 알겠지? 잘 안 풀리면 답지 보고 이해해. 알겠어? 131쪽까지 이제 풀어오시고 교재는 일단 알겠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6문제 따로 추려서 나가는데 그 어딨냐? 요거 8개 뭐 한 4개씩 추렸습니다. 이산 뭐 4개, 이항분포 문제 4개, 연속확률변수 4개, 정기분포 문제 4개 이렇게 추려가지고 16개 딱 추려왔거든요. 그거 나갈게요. 그거까지 좀 이제 풀어서 복습하세요. 알겠죠? 됐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통계적 추정 이제 나가면서 통계적 추정 문제도 대충 그냥 한 8개 정도 추려올게요. 문제. 알겠지? 교재 문제 푸시고 그 8개 나눠드린 거 푸시고 그 다음에 강의 끝나게 되면은 7주차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어떤 쌓여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로 최종적으로 기말고사 잘 보시고 끝나자마자 놀지 마시고 알겠죠? 확률 통계 딱 이틀 복습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확률론 하루, 통계론 하루 잡으시면 이틀이면 복습 끝나요. 복습하는데 2시간 안 넘어갑니다. 알겠죠? 흐름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알겠죠? 딱딱 공부해야 될 것들, 핵심 포인트 딱 건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프린트 혹은 교재 문제 대표 유형 보시면서 유형 숙달 하시고 그렇게 시험 딱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8주차에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스케줄상 뭔가 좀 빡빡하다. 미리 말씀하세요. 알겠지? 그 8주차에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저랑 스케줄 조정 가능합니다. 알겠죠? 중간고사, 3학년들은 기말고사 이후에 스케줄 잡아서 시험 보시면 돼요. 대신에 12월달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알겠지? 12월달 넘어가면 니는 이제 고등부로 이제 빠이빠이인데 12월달 안 넘어가게 스케줄 조정해서 뭐 11월 마지막 주차에 보든가 넷째 주가 시험입니다. 다섯째 주에 하루 나와서 1시간 보는 거야. 1시간. 알겠지? 스케줄 조정해서 8주차 강의는 그렇게 기말고사 이후로 스케줄 잡아서 시험 볼 수 있게끔 스케줄 편히 봐드립니다. 알겠죠?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알겠나? 대신에 7주차 강의는 나와. 알겠지? 다음 주까지는 나와. 알겠어? 다음 주까지는 들어. 다음 주가 실질적으로는 개념 강의는 끝이야. 마지막 8주차는 전체적인 복습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시험 보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갈 겁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과제 찍어서 나눠 드릴 테니까 과제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